그동안 인터뷰를 통해서 6분들의 예술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그동안 장애예술이라는 영역 내에서 굉장히 공인된 장애를 가진 예술가분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면, 인터뷰를 통해서는 공인된 장애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신체나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어떤 건강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이질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동안 이어지지 못하고 선제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연결했다는 데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6분의 인터뷰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박하늘 배우님과 임지훈 연출님과의 인터뷰에서는 장애예술이라는 이 경계 내에서 좀 더 확장된 정체성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고요. 12년 차 연극 배우를 하고 있는 박하늘이고요. 배우 활동을 하다가 신체 손상을 조금씩 입고 나서 재활치료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다른 몸으로 공연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더 깊게 하게 되기도 했고, 배우의 몸이란 뭔가, 내가 왜 다치게 됐는지, 다치고 나서 겪었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고, 약간 재활치료기이기도 했고, 배우나 혹은 뭐 이런 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창작자들이 다쳤다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분노를 표하기도 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뭔가 최소한 어떤 하나의 사례로라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장애예술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다른 몸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하늘 배우님이 작업을 하신 것도 어쨌든 다른 몸에 대한 것이니까 넓은 범주에서 이것이 장애예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받았던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감대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예술과 차이점이나 어떤 매력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함께함에 있어서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서로 존중을 하고 있다는 그 신뢰와 안정감, 믿음, 그것을 주는 공간으로 극장이 존재하게 되는 것 같다는 거?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음성 해설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걸 했을 때 제가 그 전에 배제해 왔던 세계가 있다는 거를 더 느끼게 됐고, 나도 배제되고 싶지 않고, 그러면 배제되는 상황을 내가 만들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윤이라고 하고요. 작연출, 기획 여러 가지 파트에서 다양하게 연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작업함에 있어서 그동안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약자이다, 이런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는데, 장애예술이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정말 뭔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예술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도 그냥 한 명의 예술가로서, 한 명의 관람객으로서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이 다르고 서로 어떤 점을 채워야 되고 서로의 능력을 어떻게 더 발휘시킬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과정인 것 같고요. 안희희 작가님과 김상희 작가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장애와 질병의 이야기가 장애예술의 이야기를 얼마나 풍부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마이너에서 칼럼을 매달 하나씩 쓰고 있는데 주로 질병과 장애의 경험 혹은 그 약간 사이에 있는 경계의 경험을 쓰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통증이 엄습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누워서 쉰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하는 되게 뭐랄까요, 좀 저에게는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대응들밖에 없었는데 연극에서 고통과 통증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또 그걸 저의 고통과 통증을 제가 원하는 배치 안에다가 넣어서 연기를 한다는 게 뭔가 제가 그 통증의 경험, 질병의 경험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감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서 통증과 고통의 경험을 그렇게 막 연기를 하는 게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저는 결국 아픈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아픈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 사회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프다라는 게 자기 삶을 설명할 때 결코 빠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아픈 이야기를 가장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롤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이야기의 차원에서의 롤모델? 그래서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꺼내져야 결국에 모두가 덜 억울하고 덜 답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안 꺼내는 것보다 좀 더 행복한 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날씬한 상태에서 아동과 활동하고 있고요. 진짜 아동 외 시간에는 가끔씩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의존을 하면서도 좀 그 안에서 자유를 찾고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혀 의존을 이렇게 분산시키면 괜찮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선택지가 좋고 안정적인 자원이냐 관계에서 의존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안 사람한테만 의존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같은 거 같이 없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관계가 너무 절대적인 의존적인 상태가 돼서 전혀 그 안에서는 주체성이 없겠죠. 그런데 저는 우주의 폭과 주체자체가 많아진다면 주체성이 훼손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동등한 관계에서 연결이나 이어지다 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의 존재성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날 위치에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만나왔는지 그 고민 속에서
저는 주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나와 타연을 만나고 운동량 관계 우준하게 선택하려면 그만큼 나의 위치를 조정하는 시간과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상훈 작가님과 조한진이 작가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그러면 그런 이야기와 정체성이 가능한 무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유려하게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소통 방식을 사용하시는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창작자 홍성훈입니다. 주로 글을 쓰고 있고요. 작년까지 비마이너라는 장애인 언론에 칼럼을 기고했었고 재작년부터는 제가 쓴 글을 바탕으로 공연을 올립니다. 감각적인 주제들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주제들에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었다라기보다는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학창시절을 비장애인들과 보낸 경험이 많은 편인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로 생각되는 이들도 어떤 순간은 명확하게 다름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주로 몸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몸에 대한 사유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타인 눈에서 비춰진 장애가 있는 나의 몸, 혹은 사회에서 배제되는 몸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갔고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가 있는 위치, 정확히 말하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본 어떤 경계에 대해 질문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의 작업을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작업에서 주로 감각적인 주제들에 많이 천착하는 편인데 일단 저 스스로 재미있어서 하다 보니 그런 글쓰기를 이어서 왔고요. 상무님이 지금까지 여러 작업을 하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무대에서 어떤 소통이 시도되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다면 한번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면 저도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은 어떤 태도로 그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공연을 같이 한 제로셋 프로젝트의 스태프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분들과 작업을 같이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묻게 되었는데요. 공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단순히 그 사람의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있어도 없느니만도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장애가 그의 생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한다면 여태껏 장애로 인해 쌓여온 내러티브들은 다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경우는 그게 AAC였고요. AAC는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공연에서 사용했는데 제 말을 전부 AAC를 통해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레이션에만 사용했었거든요. 그 의도는 AAC가 제 소통 방식 중 하나인 건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였어요. 저는 조한진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저는 여성운동, 장애운동, 그리고 평화운동 이런 운동들을 해왔었고 좀 건강이 손상된 이후에 좀 질병까지 영역을 넓히고 질병, 장애, 그 경계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좀 제가 가진 고민들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좀 다양한 실험,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권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실 잘 아플 권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나는 이 아픈 몸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건 잘 아플 권리다. 건강권이 건강할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질병권은 건강권을 포함하지만 그 초점을 약간 이동시켜서 치료받을 권리들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플러스 아픈 몸으로도 어떻게 온전히 우리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잘 아플 권리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잘 구현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질병권의
핵심적인 문제 의식이고요. 나의 질병 경험을 설명할 언어가 너무 없어요. 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몸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픈 사람의 노동권도 필요하고 잘 돌봄받을 수 있는 권리, 상품화되지 않은 의료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 플러스 알파로 아픈 사람들이 어떤 세계를 살고 있고 아픈 사람들의 자기 삶을 설명할 언어들이 너무 빈곤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질병을 겪으면서 내가 뭐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질병 경험이 우리 사회 구조나 문화나 뭐 정치나 어떤 태도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고 분리되어 있는 나의 질병 경험과 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연결시켜 보는 경험들을 계속 좀 트라이 해보고 요러면서 횟수로 3년 정도 같이 글을 썼고 그 글 중에 일부를 이제 모아서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연결돼야 할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결합해서 연결되었을 때 굉장히 정교한 인권들이 우리 사회에서 쌓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결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지탱시켜주는 과정? 그래서 연결되지 않으면 저는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누구도.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이 공간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애 예술의 논의들과 계속 결합이 되어서 좀 더 확장돼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장애 예술의 경계를 확장을 하고 그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